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영상의 제목인 6월 이후 증시가 두렵다라는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6월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최근에 월가에서 스멀스멀 퍼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곧 있을 한국 시간 오늘 밤이겠죠. 1분기 미국 실질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관세가 적용되는 4월 초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향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기에 2분기도 역시 GDP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GDP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확실한 경기 침체다라는 논리죠.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설명은 시장에 존재하는 비관론에 대한 정리 요약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관론에는 트럼프의 풋이나 연준의 풋 혹은 시장을 살리려는 노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요약해볼 비관론의 50%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긍정을 하지만 50%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에 대한 정리 요약인데요. 미국 시간 4월 30일 수요일이죠. 25년 1분기 미국 실질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기 QOQ죠.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참고로 이 GDP, 분기별 GDP는 총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분기 GDP는 여기 4월 말에 속보치, 표시는 GDP ADV, 요 어드밴스라는 뜻이고요. 속보치가 발표되고요. 5월 말에는 잠정치라고 해서 EST로 표기됩니다. estimate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확정치는 6월 말에 발표되는데요. 파이널로 표기가 됩니다. 내일 발표되는 데이터는 GDP ADV 어드밴스라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로 발표되는 속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분기 성장률은 2.4%였죠. 이번에 예측치는 0.5%이고 컨센서스로는 0.4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2024년도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갔을 때 2.4% 성장을 한 숫자였고 이 숫자는 2024년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로 넘어오면서 0.4%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라는 의미죠. 직전 분기 성장률 대비 2.4% 대비 0.4%, 2%가 하락이 되었으니 아주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의 수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그래왔었죠. 0.4%와 비슷하거나 높게 나오면 긍정적이겠지만 그보다 낮게 나오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증시는 6일 연속 상승을 이어왔으니 어차피 조정 타이밍을 가질 순간인데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그 폭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시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GDP 나우가 어제 발표됐었는데요. 아주 좋지 않은 숫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GDP 나우는 주요 경제 지표의 업데이트가 있는 날에 발표가 되는 비정기적인 예측치인데요. 4월 29일 어제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 표를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 표를 보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실선은 애틀란타 연은의 독자적인 수학적 모델로 예측한 GDP 전망치이고요. 이 초록색 점선은 애틀란타 연은 모델에서 골드의 영향력을 뺀 그 이유는 연초 골드의 수입량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큰 폭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골드를 뺀 수정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모델을 돌려서 예측한 GDP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선, 이 파란 실선은 블루칩 컨센서스인데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월간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음영은요, 그 전문가들의 범위이죠. 따라서 이 실선만 보면 되는데 이 실선이 평균치입니다. 당연히 이 X축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요. Y축은 이 데이터를 발표한 날짜입니다.
최근에 4월 29일이죠. 발표한 GDP 나우는 요 녹색 실선은 마이너스 2.7%를 발표했고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 금, 골드를 빼고 발표를 한 숫자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역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블루칩의 예측치는 플러스 0.5%입니다. 이 앞장표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포캐스트 요 수치와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사실 애틀란타 연운의 GDP 나우는 그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시 된다라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측 모델에 오류가 있다 혹은 민주당 영향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 담긴 그런 데이터를 발표한다 뭐 이런 식의 구설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런 점들도 감안하시고 좀 상세한 내용을 볼 텐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대략 여기 이 부분부터 순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 순수출의 감소가 GDP를 마이너스 효과로 이끄는 주요 원인인데요. 이 맨 마지막 최근의 데이터인 마이너스 2.7%의 결정적인 원인도 이 순수출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골드의 수입이 급증하여서 순수출을 까먹는다는 것 때문에 데이터에서 골드의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는 것이죠. 즉 골드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순수출은 현재 큰 폭의 마이너스라는 의미이고요. 순수출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출은 상대적으로 줄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를 섹터별로 보더라도요. 전체적인 GDP 나우 포캐스트는 마이너스 2.7이죠.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넷 익스포트, 즉 순수출이 마이너스 5.26%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플러스, 대부분 플러스고요. 이 레지던셜 인베스트먼트만 살짝 마이너스인데 넷 익스포트만 무려 5.26%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렇게 넷 익스포트가 급격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수입업체들이 재고를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입을 급증시켰다라는 것이 원인일 것이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지금 보여주는 GDP 나우의 데이터는 사실은 믿을만한 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될 테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정확한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순수출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오늘 밤에 발표될 실질 GDP 속보치가 정말로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이 부분 으로 생각되는데요. 마이너스로 진짜 나온다면 2022년 1Q의 마이너스 이후에 최초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이 오늘 영상 주제인 6월 이후 증시가 두려운 이유 중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발 미국형 화물선의 운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모든 수입상들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충분한 재고를 미리 확보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사실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수입량을 관세 부과 전에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살펴본 GDP 나우의 순수출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시나리오인데 업계에서는 과연 추가적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을 인용해서 중국 관세 인상으로 다음 주부터 해상 운송량이 35% 급감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연이어 CNBC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를 보도하는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현재의 중국 수입 물동량 급감에서 시작해서 결국 2분기 GDP는 마이너스로 성장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여름쯤에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시나리오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정리를 잠시 해보면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인데요. 5월부터는 물류가 중단되고
매장 내 상품이 부족하는 현상이 나고 결국은 트럭 운송 수요가 감소되고 소매업과 트럭 운송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정리 해고가 시작될 것이고 여름철쯤에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GDP는 4%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이 시나리오를 찾아봤는데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는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라고 합니다. 운용자산이 7,500달러가 넘는 글로벌 탑티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제시한 타임라인에 따른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타임프레임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글로벌 탑티어의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좀 허술해 보입니다. 여하튼 타임별 이벤트를 보면요,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향 컨테이너선이 빠르게 줄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고, 약 20일에서 40일 동안 화물선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해서 5월 초에서 5월 중순쯤에는 미국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1일에서 10일 기간 동안 트럭이나 기차 등을 이용해서 운송기간을 갖고 미국의 각 도시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5월 중순에서 5월 말경에 트럭의 운송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송할 물량이 없어지니까요. 그 이후 슈퍼마켓의 진열대가 텅 비기 시작하고 당연히 회사 매출이 감소되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운송업계와 소매업계에서 대규모 해고가 시작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바로 여름철쯤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단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중국에서 컨테이너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을 날릴 트럭의 일거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월마트나 홈데포나 이런 선반이 빌 것이고요. 운송회사와 소매회사의 매출은 줄어들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해고가 된다. 그러므로 GDP는 마이너스에 빠질 것이고 여름부터는 경기 침체에 빠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나리오에는 그 어디도 이 기간 동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 혹은 연준, 심지어는 월마트와 같은 소매 업체의 어떠한 대응 논리, 대응 노력은 없습니다. 미 정부나 연준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중국과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챗 GPT에다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답변을 주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준비를 못했고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중국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및 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폴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내 투자 및 사업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아폴로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은 연간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약 1만 명의 직원이 중국 내 포트폴리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동차, 물류, 창고, 공급망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 내 성장 기회를 찾고 있는 기업이며 실제로 여러 포트폴리오 기업이 중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폴로라는 이 회사는 중국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회사임이 분명하고요. 그런 배경이 이런 시나리오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 중국 쪽 입장을 조금은 대변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 여름에 리세션이 올 수 있으니 그냥 두면 안 되고 빨리 뭔가 협상을 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느껴지지요. 오늘의 영상을 요약을 하면 6월 이후 미국 경제가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월가나 미디어 쪽에서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의견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첫 번째 근거는 1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기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오늘 밤 바로 확인이 될 듯 싶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중국발 화물 이동이 멈추고 운송업계와 소매업계의 대량 해고가 시작되며 2분기 GDP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미국 경제는 올 여름에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상황 전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사이 산업계나 정부, 연준의 대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시나리오라는 면에서 사실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큽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미디어들의 보도나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확정된 하드 데이터의 비중을 두어 잘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